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7장 성평등 4절 성평등 분야 코이카 지원 전략과 현황 1. 코이카 성평등 분야 중기 전략 1. 코이카 성평등 전략 제1기 2011에서 2015와 제2기 2016에서 2020 코이카는 한국의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젠더 이슈를 선도해왔다. 코이카가 성평등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한 것은 2010년부터로 제1기 성평등 분야 중기 전략 2011에서 2015에 따르면 코이카는 성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OECD 다크와 UN 등 다자기구들이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섹터로서의 젠더와 범분야 이슈로서의 젠더를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시기에 수행된 연구는 코이카 사업의 성주류화 방안, 코이카 성주류화와 가이드라인, 코이카 성평등 개발 협력 사업 방안 등이며 젠더 툴킷을 제작하여 실무자들이 사업 개발 과정에서 성평등 이슈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같은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조직도 정비하였는데 모든 개발협력 사업의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 성인지 담당관 직제를 신설했으며 그에 따라 성인지 담당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제1기 성평등 분야 중기 전략 2011에서 2015가 코이카 조직 및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 전략에서는 이를 토대로 성주류화 추진 기반 내실화, 적극적인 성평등 사업의 발굴 및 모델 마련 등을 과제로 삼았다. 2. 코이카 성평등 중기 전략 제3기 2021에서 2025 제3기 성평등 중기 전략은 그간 사업 발굴이 다소 저조했던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및 예방 사업 등을 확대하고 기존의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교육, 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근본적인 성불평등 해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부터는 그동안 취약계층으로 간주된 소외된 여성들이 사업의 수동적인 수혜자에 그치지 않도록 SDG5 이행을 기본 과제로 삼았다. 특히 여성이 가정, 마을, 사회, 국가 차원에서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의 성평등 분야 중기 전략 2021에서 2025를 수립하였다. 2. 지원 현황 1. 한국의 성평등 ODA 지원 현황 한국 정부의 ODA 사업 중 성평등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성평등 사업 수행 여부는 앞서 살펴본 OECD 젠더 마커로 기록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2021년 기준으로 ODA 사업 시행 기관 중 성평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이 있다. 2021년 기준 젠더마커 1과 2 사업수를 합한 비율을 살펴보면 무상원조의 대표 시행기관인 코이카는 13.3%, 2019년 9.7%, 2020년 10.6%, 유상원조의 대표 시행기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Fund, EDCF는 42.2%, 2019년 4.7%, 2020년 46.2%를 기록하고 있다. 코이카는 매년 점진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EDCF의 경우는 2019년에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젠더 담당관을 지정하면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외교부 4.4%, 교육부 3.6%, 보건복지부 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여성가족부 80.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국 ODA 분야별 성평등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 포털에 게시되어 있는 ODA 사업 중 젠더 마커로 체크되어 있는 사업의 비율은 12.12%이다.
전체 사업 대비 젠더 마커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교육 3.07%, 기타 3.07%,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98%, 농업, 어업, 임업 1.37%,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0.82%, 보건 0.78%,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0.44%, 식수공급 및 위생 0.38%, 금융 및 재무서비스 0.14%, 다 부문 0.07%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사업 중 성평등 사업의 비율이 높은 분야를 보면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92.86%, 식수공급 및 위생 32.35%, 교육 23.75%, 보건 12.64%, 농업, 어업, 임업 12.12%,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5.33%,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6.04%, 금융 및 재무 서비스 5.13%, 다부문 10.53%, 그리고 기타 18.6%로 나타난다. 인구 및 생식 보건 사업이 해당 분야 내 젠더 마커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이 분야의 사업수 자체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에서 성평등 비중이 높은 사업 분야는 교육 3.07%,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98%, 농업, 어업, 임업 1.37% 분야라 할 수 있다. 2. 코이카의 성평등 ODA. 코이카는 앞서 살펴본 대로 5년 주기로 성평등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성평등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과거 2014년 코이카 성평등 개발협력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당시 성주류화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8개년에 걸쳐 총 68건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88건의 사업이 수행되어 큰 진전이 있었는데 코이카 사업 발굴이 2년 전부터 준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이후 시점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019에서 2022년 성평등 ODA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16건,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9건, 보건 8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5건, 농업, 임업, 어업 5건,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3건, 다부문 및 기타 40건으로 교육 분야 사업이 가장 많다. 3. 국내외 성평등 ODA 사례. 2절에서는 코이카 사업과 해외기관의 성평등 사업 사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ODA 실무자들은 성평등 사업에 대해 필요를 인식하지만 분야의 성평등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앞서 살펴본 프로젝트 사이클마다 성평등 관점을 각각 어떻게 통합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분야별 성평등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관의 성평등 사업의 사례는 향후 분야별 성평등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시가 될 것이다. 1. 인프라 사업. 인프라 사업과 젠더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젠더는 인프라에 통합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간주해 왔으며 보건, 교육, 에너지, 식수위생 등의 이슈라고만 생각해 왔다. 인프라 사업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 자체의 건설에만 의미를 두어 왔던 것이다. 젠더는 사회문화적 이슈이지 교통이나 도로의 이슈가 아니라는 오해가 젠더와 인프라를 둘러싼 사회적 제약을 고착화시키는 데 한몫을 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젠더 관점의 평가를 하면서 인프라 사업에서 젠더를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인프라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인프라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이 개인, 가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수요자 측면과 인프라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기술적 설계라는 공급자 측면이 결합된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인프라 개발은 성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프라는 남성과 여성에게 뚜렷이 차이가 나는 개발의 유형과 성과
개발의 유형과 성과, 경제적 기회,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교통 분야를 보면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상이한 이동 패턴을 보인다. 여성들의 다중적 역할과 그로 인해 늘 시간에 쫓기는 상황들은 이동하는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가, 여성들이 누구와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하는가를 보면 남녀 간 차이를 알 수 있다. 남성들은 보통 한 가지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하는 시간도 두 가지 가사일 사이에 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다. 교통 이동수단 사용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다는 UN 유럽경제위원회,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은 주로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여성들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동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로의 갓길이나 인도의 안정성 등 대중교통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젠더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 서안지구 지역 여성들의 문해율은 90%,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는 15%가 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집과 일터로 연결되는 교통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출퇴근하려면 여러 교통수단을 바꿔 타야 했고 검문소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자 모로코 정부는 전국을 관통하는 도심 교통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은행은 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서안지구 북쪽의 버스 회사들이 통합된 버스 요금을 받아들이고 환승 시 적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했고 그 시범 사업에서는 여성이나 남성뿐 아니라 교통 취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노선을 재조정하기 위해 각각의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그 주 고객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세계은행의 페루 지방도로 건설 사업은 페루 정부, IDB, 세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만 4,750km의 농촌 도로를 재건설하는 데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 팀은 지역 여성단체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여성들은 주로 비공식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216개의 도로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약 24%의 여성위원이 참여하였다. 이 여성들의 자문에 따라 프로젝트 팀은 도로 이외에 차나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길을 포함하는 설계를 변경했고 프로젝트는 지역에 기반한 중소기업 중 여성 기업의 10% 정도가 그 트랙을 유지 보수하는 데 투입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도로 유지 보수 업체의 24%까지 여성 기업이 맡게 되었고 도로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65%의 여성들이 이동하기에 더 안전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원주민 여성들의 77%는 더 자주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었으며 결국 가정과 지역 공동체에서 여성의 가치에 대한 남녀 모두의 인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여성의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여성의 투표율이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학업 진학률도 향상되었다. 이 사업은 여성들을 프로젝트의 디자인과 이행에 참여시켜 교통수단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에 적용한 사례로서 이와 같은 성주류화 전략의 이행은 페루 지방 발전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혜택을 가져왔다. 2. 교육사업. 교육 분야 젠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 이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국제개발에서 교육 분야 사업은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교육과 젠더 이슈를 연계한 사업은 학교 건축, 학교 시설 및 교재 지원 등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학교의 남녀 분리 확장실이 여학생의 학업 지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의 학습 자료뿐 아니라 위생시설과 안전,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성평등 인식 교육 등 여학생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정서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나도 학교 가자 스쿨미 프로그램은 빈곤, 사회적 악습, 편견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빼앗긴 아프리카 여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라는 공간 이외에 학교와 학생을 둘러싼 전방위적 교육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여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학교 시설의 물리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젠더 사업 중 양자기구의 사례로 캐나다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젠더 기반 폭력 철폐를 위한 교사 노조 사업은 캐나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소년, 소녀, 청소년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폭력 없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교 내 젠더 기반 폭력을 막기 위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으로는 1.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 참여형 지식 공유 세션, 지도 및 멘토 활동, 2. 회의, 심포지엄, 미디어 활동 개최가 있다. 두 번째 사업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위생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리 중인 여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는 유니세프와 UN 여아교육 이니셔티브가 주도한 사업으로서 캐나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14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주요 활동은 여학생들의 생리위생관리, 지식 및 실천에 관한 정성적 평가에 기반한 현장 조사 실시, 국가별 연구 및 실천에 기초한 학교 내 위생 기본 패키지 개발, 각국 교육부가 주도하는 생리위생관리 워킹그룹 설립 등이며 14개국의 교육부와 워킹그룹의 주도 아래 설립된 생리위생관리 작업그룹이 생리위생 문제와 관련한 포럼 개최, 평균 6회, 14개국의 현지 생리위생관리 연구 파트너들을 위한 웹 기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80명 이상이 해당 코스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불편함과 남학생들의 낮은 성평등 인식 등으로 인해 학업 중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리위생관리뿐 아니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3. 보건사업. 보건 분야 성평등 사업은 주로 모자 보건 사업이 주를 이루어 왔는데 사업의 대상자가 여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자 보건 사업은 여성 대상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및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시설 및 의료기자재, 숙련된 의료인의 부족 등이 여전히 수원국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모자보건이라고 하는 사업은 오히려 성주류화 사업을 통해서 모자보건 달성이라는 목표에 보다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보건 분야는 특히 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다 보니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다. 모자보건이라는 프레임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라는 개발 목표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도 시설 분만을 높이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의료기구를 확충하고 병원시설 확장 등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산모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가족 내에서 시설 분만을 결정하는 사람이 산모 본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환경까지 파악하고
사업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자보건에 대한 산모, 남편 및 시부모의 인식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교육 제공, 의료 및 보건 인력의 여성 비율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업은 성평등 ODA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나 모자보건 사업의 설계에도 앞서 첫 번째 사례와 살펴본 인프라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심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에서 교육이나 보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 사업들은 반드시 인프라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산모들이 시설 분만을 위해 오토바이로 비포장 도로를 1시간 이상 달려야 시내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든지 상하수도가 없어 많은 영아가 이질에 걸려 사망한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지역에서 모자보건 사업이란 단순히 산모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를 얻기 어렵다. 이런 지역에서의 모자보건 사업은 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 지역의 식수 및 위생 사업, 통신수단 및 정보 접근 확대 사업과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모자보건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자보건 사업이 주로 모자보건으로 시행되어 왔다면 최근 시행된 코이카의 코트디부아르 UNFPA 여성 누공치료 및 예방 2차 사업 2016에서 2019년 635만 달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시설 분만율이 낮은 지역에서 여성의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누공치료와 예방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코트디부아르 8개 사업 지역에서 여성의 산과적 누공 환자 치료 및 사회적 복귀, 여성 누공 예방 및 모자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 투입 비용은 1. 누공 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2.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기반 가족계획 사업 4. 누공에 대한 지역주민 행동 변화 유도 5. 모니터링 홍보 및 정보 관리 등이다. 산과적 누공이란 여기 그 각주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시 난산의 결과로 생기는 질환으로 장시간에 걸친 난산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적시에 받지 못할 경우 자궁과 주변 기관 조직들이 허혈 상태가 되어 질과 방광, 직장 사이에 누공이 발생하여 소변이나 대변이 질을 통해 배출되는 질환이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산전 진찰 및 시설에서의 분만율이 매우 낮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전통적 분만율이 높아 분만 과정에서 산과적 누공 발생이 매우 높다. 누공은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누공을 가진 여성은 중세시대 마녀와 같이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 혹은 신이 내린 질병을 가지게 된 존재로 간주되면서 누공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사회적 배제로 인식 취급되고 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1200명의 누공 환자 치료를 비롯하여 산과적 누공 치료의 수술 전과 후의 지원이 가능한 98명의 의사 양성, 548명의 간호사 및 조산사, 외과 전문 간호사, 마취 전문 간호사를 양성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젠더마커2 사업으로서 산과적 누공을 가진 여성을 직접 수혜 대상자로 삼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농촌 지역의 빈곤층이다. 이 사업은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이 사회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하고 남편 학교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마을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누공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4. 농촌 개발 사업. 농촌 개발 분야에서 성평등 사업의 핵심적 목적은 빈곤한 여성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에 만연한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여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증진하는 것이다. 여성 농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요소로 가치사슬과 관련된 소득 증대 사업이 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지카의 캄보디아 농촌 사업은 농촌 지역의 가치사슬 사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농촌 가구의 특성상 여성들이 가정 밖의 농사일과 가정 내 가축 돌보기나
채소 재배 등의 일을 병행하는 것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현재 하는 일 가운데 소득 증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정 내 여성들의 지위를 증진할 수 있었다. 직하는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닭을 키우고 파는 사업을 15년째 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닭의 건강을 관리하고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녀회를 통한 문해, 회계, 부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농촌 여성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마을 단위 현지 연수에서는 이 같은 기초교육을 통해 농촌 여성들이 스스로 판매하고 소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농촌 개발 사업은 사업의 단위가 농촌 가구라는 특성이 있어 여성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두드러지기 어려운 구조이나 농촌 지역에 여성 가구주가 많다는 점, 농촌 지역 거주자들 중에 여성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성 대상 사업이나 성주류화 사업 대부분 여성 농민들을 겨냥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사업의 수요 조사와 성과 지표에 여성 농민들의 수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일수록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여성의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여성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들의 인식 개선을 비롯하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진행될 때 성평등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 ODA는 여성들의 각종 경제활동 관련 자원 접근성 제고, 수입에서의 지분 증가, 여성을 향한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에 방점을 두고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경제적 소득 증가를 이루게 되면 농촌 지역 여성들이 가정 내 발언권이 강화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소득에 대한 지출 권한이 증가하면서 딸의 교육 기회 증대에 관심을 두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된다. 농촌 지역에서 많은 여성 농민들은 그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데 공감하면서 자신들의 딸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5. 젠더 기반 폭력,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평등 사업의 대표적 주제인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사업으로 코이카의 베트남 폭력 피해 여성 여아 예방 및 지원 모델 구축 사업 2016에서 2018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인 만큼 SDG5 중 세부 지표 5.2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모델을 ODA 사업화한 것이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목적으로 의료, 수사, 법률, 심리상담 통합센터를 개설하고 1년 만에 342건을 구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10년부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국 주관으로 베트남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신체적, 성적 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33개의 복지센터를 지원하였다. 이 시설들은 기능적으로 흩어져 있고 각각 개별 영역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련 당사자인 경찰, 사법, 의료, 수사기관 등 간의 관계가 제한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을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큰 걸림돌이었다. 사업 요소는 1.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 지원 모델 구축 2.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지원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활동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모델 센터 구축, 관계부처 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수원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 인지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인지제고 향상, 사법, 수사, 의료 상담 원스톱 서비스, 공공영역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베트남 정부 부처 공조 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사업 이외에 전자정부 구축이나 평화 관련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수요자 대상 수요조사, 사업에 대한 이용자 중 여성의 참여 비율이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혜자에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혜자 대상 수요 조사나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성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만족도와 이용률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화 사업에서는 육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피해자 비율의 성별 분리 통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체감도에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 시 갈등 해결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5절 성평등 분야 성과와 과제 1. 성과 한국이 그동안 성평등 사업을 얼마나 많이 시행해 왔는가 하는 것은 젠더마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의 성평등 사업 비중은 2007년 이전까지는 10% 미만, 2008년 11.6%에 그쳤던 것이 2019년에는 22.5%까지 증가하였다. 다만 성주류화 사업, 젠더마커 1사업의 경우 2016에서 2017년의 증가세 이후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성평등이 주요 목적인 젠더마커 2 사업의 경우 최근 4년 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공여국조차 젠더마커 2 사업의 비율은 평균 4% 내외인데 코이카는 최근 2년간 젠더마커 2 사업의 비율이 8에서 9%로 성장하여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사업 모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성평등 달성을 위한 사업 분야는 여전히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가 각각 36%로 1, 2위를 차지했으나 농림수산 분야 17.9% 및 공공행정 7.1% 역시 소폭 상승하였다. 성주류화 측면에서는 교육 및 공공행정 분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SDG 체계에서 근본적인 성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및 근절 사업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을 특화하여 발굴하는 등 코이카 성평등 중기 이행 계획 등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한국이 OECD 낙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다. 한국의 ODA는 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하였고 유무상 원조 대표 시행기관에 성평등 사업을 견인하는 담당관이 배치되었다. 정부의 ODA 연구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중 성평등에 대해서는 2011에서 2017년간 예산을 지원했고 2015년 국무조정실에서는 사업 발굴 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UN 여성기구의 분담금을 지원하거나 자체 ODA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과가 있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점차 늘려가고 있고 증가하는 성평등 사업에 투입된 실무자들의 성평등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 및 NGO 분야에서 젠더 전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과제.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평등이라는 가치의 특성상 단기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운영에 따라 단기간에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서 ODA 사업은 3 내지 5년 기간 동안 실시되는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이렇게 단기간에 달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젠더 분석을 실시하고 시행 단계에서 성평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성평등에 기여한다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평등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할 때 여성, 여아를 단순히 수혜 대상만으로
포함하고 수혜 대상으로만 포함하고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성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로 사업이 진행되어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개발에서 성평등 사업은 이중 전략이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 대상 역량 강화와 병행하여 성주류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성주류화를 추구하고 있으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사업은 지양한다는 입장을 보이거나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성주류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분야별 사업에 성평등을 통합하는 경우 교육이나 보건 분야는 수월하다고 인지하는 편이나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사업보다는 그 수가 많지만 교육이나 보건 분야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사례는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평등 ODA 사업의 공통 요소는 사업의 기획 과정에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사업의 수혜 대상자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업을 기획하거나 평가하는 단계에서 남녀 분리 통계가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사업을 통한 결과물을 보고할 때 사업 수혜자에 대해 남녀 분리된 결과물이 생산되었는지 등이다. ODA 사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은 젠더 마커 1이든 2든 성평등 ODA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실무자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모든 사업이 다 성평등 사업일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가 본 적이 있는지, 이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따라가 본 적이 있는지, 사업의 대상은 언제나 사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이다.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위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남녀를 둘러싼 관행적, 구조적 차별과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성평등 사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고르게 흡수되어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온다. 국제개발에서 필수적인 가치인 성평등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값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